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7월 10일 날 이제 주택시장 그 안정에는 보완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언론에 있는 기레기분들, 그쪽에 보수 쪽 이제 있는 분들 중에 있는 분들이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종부세 많이 나온다, 뭐 힘들다, 이제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PT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다. 당연히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도 엄청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또, 박원 시장님, 전 시장님 돌아가셔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7월 10일 대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가주택이면서, 그리고 조정대상의 2주택이면서,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들을 건드려놨지,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하면서 이제 보유가 좀 적은 사람한테는 조금 종부세 부담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만큼 종부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조장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종부세 납부자는 19년 기준으로 1%밖에 안 돼요. 전국은 1%입니다. 1%. 그리고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0.4%예요. 그러니까 그 1% 내에 0.4%, 그러니까 40%가 그 자기네한테 피해가 오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한 3, 40억짜리 집 가지고 오면서 있으면은 전혀 그런 소리 안 하고 살 텐데, 그 정도는 집이 아니라서 저도. 근데 그만큼 오르는, 그동안 1년 동안, 이번 6개월 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다만 그분들한테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는 팔아라. 내년 6월달부터 종부세가 인상되잖아요. 거기다 단기로 파는 것도 내년부터는 더 올라간다. 세금 폭탄 있으시니까, 작년 12월 16일 대책을 할 때, 이번 6월달까지 팔라고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안 파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법인들 편법으로 양도세 이런 거 세금 문제 하려고 부동산 법인에 집을 많이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권 집 많이 올라갔죠. 그분들이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법인도 이제는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최고세를 매겼잖아요. 내년까지 엄청난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게 나온 거지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도 이제 뭐 정치 이런 거 디테일하게 되면 잘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은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이제 좀 틈에 있는 부분 갖고 그냥 내용이 그냥 그 기사 제목으로 해가지고 세금 폭탄 1,000만 원 이상 정부가 인정했다.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7월 10일 나온 대책은 정확하게 보면은 1주택이면서 실거주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게 올라가진 않아요. 우리가 종부세 오르는 것보다 매매가 오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잖아요. 저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투기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라.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근데 그걸 편법하는 거 없고 또 잡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1%에서 3% 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3주택 이상, 뭐 2주택 그냥 조정 대상주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좀 이따 보도자료 보면 설명드리겠지만은, 만약 나온 내용에, 자녀들한테 부담금 증여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줄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고객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출을 끼고, 아니면 전세를 끼고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별로 안 나옵니다. 단, 다주택자가 자녀들한테 그걸 증여를 한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세대수를 다 합쳐서 세 가구 이상이다. 뭐 조정세가 얼마다. 그러면은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증여해 그만큼 세금 많이 매길게 이 내용입니다. 그것까지 잡아내겠다는 뜻이 이번에 7월 10일 나온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자, 보유세 부담 거래태로 차단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 거래 있으신 분들이 안 내놓을까봐 걱정이잖아요. 2021년 6월달까지 6월 1일까지 유예기간 줬습니다. 그땐 종부세 내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파는 거에서는 양도세를 인상했던 부분에서는 막아주겠다.
그때까진 팔아라. 양도세를 단기간 파는 것들도 있잖아요. 거기까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내년 6월달까지. 그래서 제 사촌 동생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채로 걸려 들어갔지만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 한 채는 정리를 해라.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래 테러 차단하는 거 아닙니다. 다주택자 부담부 증여, 취득세 주택 가격 전제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2%에서 3% 냅니다. 보통 한 주택 증여받은 자식이 주택이 하나밖에 없을 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보고 다주택자인 분들한테는 이거 뺐습니다. 주택 가격 전체, 만약 부모님이 두 채 가지고 있고 자녀분이 한 채, 뭐 다른 또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은 그 전체를 보고, 같이 사는 전체 세돈을 보고 거기서 만약 다주택자다 그러면 12%까지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편법도 막겠다는 뜻이죠. 그냥 팔아라 이 뜻입니다. 세액 부담으로 전세 가격 폭등, 이게 이제 언론에 있는 기레기 분들이 많이 하는 그 조장입니다. 위기 조장. 근데 특정 고가 주택은 일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나온 비율에 보면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17% 많다고 합니다. 11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걸 조장하는 게 언론인 것도 있고 부수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제가 그동안 올린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도 필요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 상가도 똑같아. 이게 다 해줘야 됩니다. 왜 일본은 이런 얘기야. 일본 좋아하는 그쪽 판 애들은 일본은 거기 3대 4대가 장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어요. 강제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못하는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 제가 그 전에 올린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청구이 돼야지만이 우리 중개업자도 그렇고요. 우리 들어가는 임차인들을 보게 되면 보증금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전혀 안에 디테일하게 못 보죠. 왜냐?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상위 1% 0. 몇 프로를 위한 언론을 자료밖에 안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피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좋은 제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다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오르면 있겠죠. 다만 그거보다 좋은 효과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올라온 보도자료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하는데 정말 전화 안 받아요. 진짜 가끔씩 확 닥질랍니다. 확 닥질라.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보면 설명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타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이게 틀렸다고 하면 좀 거기다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PPT로 설명드린 종합부동산 인생의 세금 폭탄인지 10년 보유한 사람과 3년 보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할수록 좋다. 세금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투기 세력을 완전히 막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6만원 올랐다고 쳐봐요. 시가가 40억짜리예요. 120만원 올라도 그분들이 그동안 아파트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 턱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내보고 싶네요. 40억짜리 한번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돈 못 내겠습니까?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세부담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 이렇게 한번 갖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 공시가격 30억 이상은 0.01%에 불과하다. 종부세 과세대상 9억 이상은 전체 1.6%에 불과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주택자 이제 조정대상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년 6월 전까지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여기 세금 많죠? 많이 이게 1주택 있는 사람이 아니라 1주택이면 실거주하는 사람한테 그 정도 타격이 안 와요. 근데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갖고 있는 서울 지역입니다. 경기도권에서 2주택 있어봤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게 특이한 뭐 과천이나 이런 지역 말고는 과천 특유과세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있는 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한 게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저도 이제 정치 있다는 거에서는 디테일한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좀 어려운 부분 또 어디서 이제 빈틈이 있는 거 보고 올립니다. 세금 폭탄, 뭐 폭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권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종부세 거의 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은 2주택이면서 2주택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다주택자인 분들한테만 가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고가에 있는 주택. 그게 팩트예요. 자,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가 차된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를 내년부터 여기 바뀝니다. 개선되는 거는. 이게 이제 바뀌었네. 내년 6월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1년 미만 파는 게 원래 전에는 이 세율보다 더 낮았어요. 이게 작년 12월 16일 날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요. 요 세금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기로 단타 치는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요걸로 때문에요. 입주권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 엄청나게 이걸 갖고 투기를 했단 말입니다. 단타로 치고. 그게 12월 16일 날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바뀐 게 이겁니다. 투기 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강력한 대책이 아예 못하게 막아오려고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단, 그 기존에 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내년 6월까지는 봐주겠다. 세금 더 줄여주겠다. 요거까지만 팔아라 이겁니다. 자, 그쵸?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인데 분양권을 살 수 있잖아요. 사시면은 그 입주 때 본인이 있는 주택을 팔면은 거기 매도하는 분에서 9억에 비과세 받잖아요. 이건 단타 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단기 투기 거래자를 위한 세금입니다. 이게 1주택인 사람부터는 아니에요. 또 사셔도 만약 제가 그 전에도 올렸지만 비조정에서 조정 대상에 들어갈 때는 3년 이내 매도하면 됩니다. 조정에서 비조정 갔을 때 3년 이내 매도하면 돼요. 조정에서 조정에서는 이제 1년이죠. 근데 그게 대출 받을 땐 6개월이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그거는 실수요자한테는 안 건드리는데 이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단기 투기 거래자만 이렇게 세금 가는 겁니다.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냐? 이게 2021년부터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보유 기간으로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거주와 보유를 같이 갑니다. 비율을 40%씩.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거주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보유를 하지 말고. 그럼 실거주잖아요. 실거주자한테 이제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책은 또 이거예요. 계속 나온 얘기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단기 투기 거래한 사람한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세금이 많이 가는 거겠죠. 다만 조금 영향이 있는 거는 난 2년 거주만 하고 딴 데 가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9억 이하까지는 그냥 비과세입니다. 이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금액이 넘어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좀 혜택이 더 줄어들죠. 왜냐면은 보유 기간은 10년이었는데 거주는 2년밖에 안 했을 때 이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세금 분담이 늘어납니다. 거주를 하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정부가 말하는 거는 투기세를 줄이고 주택을 샀는데 더 많이 거주를 해라. 그게 진짜 실거주가 아니겠냐는 뜻입니다. 맥락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서울권에 샀는데 나는 그냥 딴 데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실거주 안 하고 딴 데 전세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런 분한테는 이제 피해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빨리 정리를, 어차피 내가 오르는 금액이 있어요. 어차피 종부세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많이 비율을 조율을 해보시고 그게 부담이 된다면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게 낫죠. 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부담부 증여로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다 대비책이 어딨냐. 그게 7월 10일 취등록세가 나온 겁니다. 보시면
증여세는 주택 가격 전체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양도차익이 8억인 주택에서 증여세는 2억 4천입니다. 제가 봤을 때 2억 4천이에요. 12%까지 매긴다고 했거든요. 20억이면 2억 4천인데 6억 4천이라니까 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틀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양도세는 3억이고 5억 4천이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2억 4천이라 쳐봐요. 그럼 양도세는 3억이면 이게 더 적은 거 아니냐? 자, 20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자녀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대로 20억짜리 줘버리면 증여세가 폭탄입니다. 폭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부담부 증여를 주는 거예요. 전세가나 대출 있잖아요. 그쵸? 부담부 증여로 가는 거예요. 15억을 만약 부담부를 주면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와요. 그리고 15억은 부담부 증여니까 세금 안 나온 거죠.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의 만큼 또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증여한 사람한테.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8억이니까 취득가액이 12억이에요. 그럼 15억 에서 12억을 뺀 3억에 또 세금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증여세는 2억 4천이 나오고요. 아니 취등록세가 2억 4천이 나오고요. 취등록세가. 그리고 증여세 또 나오고요. 이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증여세가 어떻게 6억 4천이 나오는지 좀 계산이 좀 안 돼요. 이거 증여세는 취등록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증여세가 어떻게 6억 4천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취등록세를 12%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세 내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 뜻입니다. 취등록세를 12% 올렸어요. 어떤 거? 다주택자입니다.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를 부과하는 거예요. 세 채인데 자녀한테 편법으로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그럼 두 채고 한 채일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 채를 합쳐서 합치니까 세 채잖아요. 다주택자잖아요. 그래 취등록세를 12%까지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제가 금방 딴 거 저는 7월 10일 나온 보도자료 보면서 지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7월 10일 보도자료입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요.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본인이 거기에 딱 해당돼야지 피부에 금방 와닿거든요. 자, 내용을 보십시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를 인상입니다. 다주택자입니다. 2주택이나 이렇게 2주택은 8%, 3주택은 12%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내용이. 그래서 편법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1주택이니까 이거밖에 안 낼 거 아니에요. 1에서 3%.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줬기 때문에 세대원이잖아요. 같은 세대원. 그러면은 거기까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증여를 할 때는. 그래서 12% 매기겠다는 거예요. 20억짜리 2억 4천이 취등록세 나와요. 그 다음에 증여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하면 거기다 양도세 내야 되죠.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7월 10일 나온 취득세 인상입니다. 그때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 세무사한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개업을 하니까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절세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절세인데 이 취득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주택 가격 전체로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편법도 이제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취득세율 인상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내는 거야?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주택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1주택 갖고 있는데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3년 안에 매도, 1년 안에 매도하잖아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다주택자나 이 법인들, 부동산 법인들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핵폭탄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법인이 가지고 있던 매물들 있죠.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내년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지금 진짜 기현상적으로 경기도권 오늘 보면은 보지도 않고 전화로 그냥 사요. 저희 같은 중개업자끼리도 통관을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자기 부동산 지금 오래 했는데 부동산 하는 애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투기 세력들이 있는데 그걸 막겠다는 뜻이에요. 1주택 갖고 있는 사람한테 큰 영향 없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 전세가 일부 고가 주택에만 올라가고 우리 말대로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는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일부 언론들, 기레기들이 위계 조장을 하고요. 보수 쪽에서 합니다. 있는 분들이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재산권에. 지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안 내거든요.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2년마다 갱신하고 1년마다 갱신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 중개수를 벌잖아요. 이게 4년, 8년간 우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이 법위입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니까요. 저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계하는데 수준 얼마 못 받잖아요. 제가 그분들 편이 아니라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있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보낼 수 없어요. 법이 이렇게 다 추진되면요, 임차인들 편하게 삽니다. 그 나머지 주택 공급에 관한 것은 후속 조치를 계속 내면서 보도자료도 낸다고 하니까 그 후속 자료가 나오면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7월 10일 나온 그 대책이 종부세 인상으로서 세금 많이 내냐, 그래가지고 전세금 많이 인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일부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2주택,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주된 내용이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